라울팔의 이더리움 예측 2만 달러까지 오를 것이다. 2만 달러요? 그래서 이 사람이 좀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불만맨입니다. 오늘은 기술적인 분석은 아니고요, 멘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먼저 왼쪽에 보시면 이 프란시스 베이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웠죠. 프란시스 베이컨의 극장의 우상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이 극장의 우상이 뭐냐, 우리가 타이틀이나 직위, 배경 때문에 누군가의 말을 무비판적으로 믿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대학 교수나 CEO, 아니면 온체인 분석 전문가라든지 금융권 출신이라고 해서 우리가 그 사람들의 말을 무비판적으로 믿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권위에 현혹돼서 우리가 자신의 판단력을 잃어버리고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 우리가 큰 돈을 투자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의 위험성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빠지는 오류가 뭐냐, 이 권위에 대한 맹신이에요. 타이틀 때문에 그 사람이 뭔데 우리가 믿어요? 그 사람이 도대체 뭐라고 믿어요? 대학 교수는 트레이딩하다 손해 안 봅니까? CEO는 트레이딩하다 손해 안 봐요? 뭐 금융권 출신은 트레이딩하면 무조건 이익을 봅니까?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근데 왜 우리가 그 사람 말을 무조건 믿어야 되죠? 그리고 그 사람 말이 논리적이지 않은데도 우리가 믿고 있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럴듯하니까 믿는데 한번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한번 따져보자고요. 군중심리. 다른 사람들이 맞다고 하니까, 뉴스에서도 맞다고 하고, 권위가 있는 사람의 말을 권위가 있는 사람들이 맞다고 하니까 맞는갑다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면은 여기는 내 돈을 갖고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여기는 이러면 내가 내 돈을 잃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내 돈을 책임져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타이틀이 이게 무슨 비트코인 거래하는데 자격증이 있습니까? 뭐 트레이딩 하는데 자격증이 있어서 뭘 보장을 해주나요?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자신의 판단력으로 이제 트레이딩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가장 핫한 인물들이 두 명 있죠. 자, 라울팔입니다. 자, 라울팔 보시면 이 사람이 누구냐? 이 그래프 많이 보셨죠? 바나나존. 바나나존을 맨날 말하는 사람이에요. 라울팔 이 골드만삭스 전 임원이고요. 이 사람이 골드만삭스 임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의 말을 믿고 인용합니다. 맞는 말만 했느냐 이거예요. 자, 봅시다. 자, 라울팔 뭐라고 했느냐. 비트코인 내년 20만 달러 도달할 것. 자, 23년 12월에 비트코인 내년 20만 달러 도달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어림도 없는 소리였죠. 그리고 라울팔의 이더리움 예측 2만 달러까지 오를 것이다. 24년 10월이네요. 얼마가 됐죠? 2만 달러요? 뭐 사이클이 끝나지 않았으니까 뭐 그렇게 얘기는 할 수 있겠지만은 어림도 없는 얘기였죠. 이 사람이 이렇게 뻥카 친 게 꽤 많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꽤 많습니다. 대표적인 것들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이 사람의 말을 과연 믿을 수 있느냐 이거예요. 저는 비판적으로 수용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편이고요. 또 누가 있습니까? 마이클 세일러. 거의 뭐 신이죠, 신. 거의 종교에 가까운 사람인데 제가 이 사람 얘기를 꺼내면 거의 반갈죽 당했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꺼내기 무섭지만 그래도 할 얘기는 해야죠. 이 사람 어떤 사람이냐? 이 기사를 보시면요, 2000년 12월 14일 날 마이크로스트래티지가 SEC와 합의를 봤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뭐냐, 이 뉴스 내용이 뭐냐, SEC와 합의했는데 미국은 우리나라랑 달라서 어떤 회사에 대한 회계 부정을 시작했는데 이거를 벌금 내고 그냥 끝낼 수가 있나 봅니다. 우리나라는 그럴 수가 없는데 미국은 그럴 수가 있나 봐요. 그래서 벌금 내고 분식회계한 거를 유죄도 무죄도 아닌 상태로 끝냈다, 무마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SEC에서 마이클 세일러를 분식회계로 조사했고 35만 달러 벌금을 냈어요. 그리고 나서 주가가 333달러에서 4달러까지 폭락합니다. 이 사람은 자기 회사 주식을 99.9% 떨군 적이 있는 사람입니다. 어쨌든 살아남았지만요. 그래서 이 사람이 똑똑한 사람은 맞지만 그리 도덕적인 사람은 아니다. 그리고 자기가 한 말을 꼭 지키는 사람은 아니다. 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엄청나게 많은 양의 비트코인 수량을 들고 있는데 전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위험하다. 우리는 이 사람 말을 믿고 있는 것 뿐이죠. 절대 자기는 팔지 않을 거라고 하는 그런 말을 우리는 믿고 있을 뿐입니다. 이 사람이 파는 건 자기 자유겠죠. 만약에 이 사람이 하나라도 판다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그러니까 스트래티지는 슈퍼 마운트 곡스가 되는 거예요. 이 주소에서 작은 변동만 있어도 그때마다 비트코인 대폭락할 겁니다. 모르긴 몰라도 그럴 거예요. 지금이야 우리가 이 사람을 믿고 있지만 계속 믿을 수 있느냐, 그거는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장에는 전문가라는 게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굉장히 허황된 예측을 하고 트위터에 그냥 불장 시작됐다, 시즌 끝났다 이런 말을 너무 쉽게 해요. 그러면 자기가 롱치고 쇼치면 될 거 아니에요. 100배 롱치고 100배 쇼치면 될 거 아니에요. 아니 그게 무서우면 3배라도 쳐보시라고. 3배라도. 절대 못 칩니다. 그 자신이 없는데 왜 다른 사람들을 호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번에 어떤 분이 또 그랬죠? 자기가 불장 끝났다 그래놓고 아유 제가 틀렸네요. 아유 죄송하게 됐습니다. 아유 불장이 끝난 게 아니었네요. 아유 죄송합니다. 장난합니까 진짜로? 진짜 장난합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손절 쳤는 줄 아세요? 그것 때문에? 절대 이런 사람들 믿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렇다 그래서 그냥 내가 틀렸습니다 이 정도 했죠 한마디. 그리고 리딩방 하는 놈들 지금 사세요 하고 지는 팔잖아요. 절대 믿지 마십시오. 그리고 기관이랑 기업이 들어와서 비트코인 하락장이 없다고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기관이랑 기업이 나스닥에 안 들어가 있나요? 기관이랑 기업이 테슬라는 안 샀나요? 테슬라는 왜 폭락했죠? 어떻게 그렇게 확신하고 말을 할 수가 있죠? 저는 이런 것들이 너무 위험하다는 거예요. 항상 경계하시라는 거예요. 본인의 돈을 본인이 지키시라는 거예요. 다음에 나올 얘기는 제 얘기입니다. 인플루언서가 추천했던 게 바로 이거였습니다. 이게 뭐냐? 만트라. 이 만트라 코인입니다. 만트라 코인을 아주 자신있게 추천을 하면서 정말 좋은 코인이라고 추천을 했죠. 그리고 나서 보십시오. 만트라 코인 하루에 80% 빠졌습니다. 3시간, 4시간 만에 80% 빠졌습니다. 이거를 만약에 제가 추천을 받아서 제가 샀다면 내가 얘기 들어서 내가 판단해서 내가 매수 버튼을 눌렀는데 제가 누굴 탓하겠습니까? 그 인플루언서를 탓하겠습니까? 절대 안 됩니다. 제 잘못이잖아요. 여러분들도 남의 말 듣고 매수 버튼 누르면 여러분 잘못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전 조심해야 된다. 스스로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당신 돈의 결정권자는 당연히 당신이겠죠? 판단력을 기르셔야 됩니다. 계속 공부하시고 남의 이야기 듣지 마시고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공부해서 판단력을 꼭 기르셔야 돼요. 자기 선택이고 자기 책임이니까 아무도 내 돈을 돌려주지 않잖아요. 아주 냉정하게 움직여야 됩니다. 냉정할 자신이 없으면 투자를 안 하시는 것도 돈을 버는 방법입니다. 저는 투자를 하시면서 멘탈이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멘탈은 공부에서 나오는 거예요. 멘탈은 내가 멘탈이 흔들리는 거, 남의 말 듣고 멘탈 흔들리는 거, 내가 공부가 덜 됐기 때문에. 누가 트위터에 쓴 글, 어떤 인플루언서가 한 말 이런 거에 내가 흔들리는 거, 내가 공부가 덜 됐기 때문에. 갑작스런 이유 없는 급락 흔들리는 거, 내가 공부가 덜 됐기 때문에. 멘탈을 잡을 수 있는 건 내가 공부를 해서 내가 확신을 갖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누구가 됐든 어떤 말을 하든 제가 하는 말까지 다 포함해서 비판적으로 사고하시고 받아들이실 건 받아들이시고, 이 시장에는 살아남는 사람이 승자지 타이틀을 갖고 있는 사람이 승자가 아닙니다. 제가 오늘은 큰 상승이 오기 전에, 알트장이 도래하기 전에 멘탈을 정말 잘 유지하셔라. 그리고 이 아주 큰 인플루언서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어떤 판단 근거 중에 하나로 삼을 뿐이지 완전한 판단 근거, 결정적인 판단 근거로 삼을 수 없다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동영상을 찍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불만맨이었습니다.